저는 김성우입니다. 올해 40살이 되었죠. 고등학교에서 역사를 가르치고 있어요. 매일 아침 7시 30분에 울리는 알람 소리로 하루가 시작됩니다. 세수를 하고 아내 지영이가 차려준 아침을 먹죠. 항상 똑같은 메뉴예요. 달걀 후라이에 김치찌개, 그리고 밥. 지영이는 보험회사에서 일하느라 새벽부터 바쁩니다. 여보, 오늘도 힘내세요. 지영이가 건네는 말에 저는 고개만 끄덕였어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출근길 지하철은 늘 붐빕니다. 사람들 사이에 끼어서서 창밖을 바라보죠. 스마트폰을 보는 사람들, 졸고 있는 사람들, 모두 저처럼 똑같은 하루를 반복하고 있을 거예요. 학교에 도착하면 교무실로 향합니다. 동료 선생님들과 인사를 나누고 수업 준비를 하죠. 1교시부터 6교시까지 똑같은 내용을 다른 반 아이들에게 반복해서 설명해요. 조선 후기 실학사상은 현실 개혁 의지에서 출발했습니다. 아이들은 지루해합니다. 핸드폰을 만지작거리거나 조용히 잠들어 있어요. 저 역시 똑같은 말을 몇 년째 반복하고 있습니다. 퇴근 후 집으로 돌아오면 지영이가 먼저 와 있어요. 피곤한 얼굴로 저녁을 준비하고 있죠. 자기야, 이번 달 실적이 잘 안 나왔어. 팀장이 또 압박해서 힘들어. 지영이의 목소리에는 힘이 없었습니다. 저는 위로의 말을 건네려 했지만 뻔한 소리만 나올 뿐이었어요. 식탁 위에는 각종 고지서가 쌓여 있습니다. 대출 상환 고지서, 카드값, 관리비. 매달 나가는 돈이 들어오는 돈보다 많아요. 저축은 꿈도 못 꾸는 상황이죠. 내 인생이 이렇게 끝나는 건가? 가끔 이런 생각이 듭니다. 25세 교사가 되어 15년을 똑같이 살았어요. 앞으로도 이런 일상이 20년 더 계속될 거예요. 그러던 어느 금요일 저녁이었습니다. 대학 동창 모임이 있었거든요. 몇 달에 한 번씩 만나는 자리인데 솔직히 가기 싫었어요. 성공한 친구들 자랑 듣기가 부담스러웠거든요. 모임 장소는 강남의 한 고깃집이었습니다. 들어서자마자 장태수가 반겼어요. 성우야, 오랜만이다. 장태수는 부동산 일을 한다고 했습니다. 예전보다 살이 많이 쪘지만 여전히 말이 많았어요. 술이 몇 잔 돌고 나서 장태수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성우야, 요즘은 집 말고도 투자처가 많다고. 너도 한번 생각해봐. 무슨 투자? 복잡한 건 아니고. 나중에 따로 만나서 얘기하자. 장태수의 눈빛이 묘했습니다. 뭔가 계산하는 듯한 표정이었어요. 저는 그냥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생각했어요. 투자라니. 우리 집 통장에는 비상금으로 몇십만 원밖에 없는데 무슨 투자를 하겠습니까?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뭔가 달라지기를 바라는 마음도 있었어요. 이 답답한 일상에서 벗어나고 싶은 갈망 말이에요. 지영이는 이미 잠들어 있었습니다. 조용히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죠. 형광등 불빛이 희미하게 새어 들어왔어요. 내일도 똑같은 하루겠지. 그런 생각을 하며 눈을 감았습니다. 그때는 몰랐어요.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뀔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말이에요. 그 주 토요일이었습니다. 아들 민준이가 마트에 가자고 졸랐어요. 아빠, 장난감 사러 가요. 돈이 없다고 했잖아. 그냥 구경만이라도요. 결국 지영이의 등 떠밀림에 마트에 갔습니다. 민준이는 장난감 코너에서 한참을 서성였어요. 갖고 싶은 건 많은데 살 수 없다는 걸 아는 눈치였죠. 마트 앞에서 로또를 파는 아줌마가 있었습니다. 아빠, 저거 뭐예요? 복권이야. 운 좋으면 돈을 받는 거지. 우리도 사요. 그런 건 다 거짓말이야. 하지만 민준이가 계속 졸라댔어요. 결국 1,000원짜리 한 장을 샀습니다. 번호는 자동으로 찍었어요. 별 생각 없이 지갑에 넣어두었죠. 그날 저녁 라면을 끓여 먹으면서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토요일 밤 로또 추첨 방송이 나오고 있었어요. 습관처럼 보던 프로그램이었죠. 첫 번째 번호가 나왔어요. 이번 주 첫 번째 번호는 7번입니다. 제 로또를 꺼내봤습니다. 7번이 있었어요. 우연이겠지. 두 번째 번호는 15번입니다. 제 번호에도 15번이 있었어요. 가슴이 조금 두근거렸습니다. 세 번째 번호는 23번입니다.
23번도 맞았어요.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네 번째 번호는 31번입니다. 31번까지 맞았습니다. 이제 2개만 더 맞으면 1등이었어요. 다섯 번째 번호는 42번입니다. 42번도 제 번호에 있었습니다. 젓가락을 든 손이 덜덜 떨렸어요. 마지막 번호는 45번입니다. 45번. 제 로또 용지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7번, 15번, 23번, 31번, 42번, 45번. 모든 번호가 일치했어요. 이건 꿈이야. 하지만 꿈이 아니었습니다. 텔레비전에서는 1등 당첨금이 45억이라고 발표했어요.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라면을 먹던 젓가락을 든 채로 멍하니 앉아 있었죠. 현실감이 전혀 없었어요. 지영이가 화장실에서 나왔습니다. 여보, 왜 그래요? 아무것도 아니야.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몰랐어요. 45억이라는 숫자가 너무 컸거든요. 우리 집 연봉의 몇십 배에 해당하는 돈이었죠. 조용히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로또 용지를 다시 한번 확인했어요. 분명히 모든 번호가 맞았습니다. 인터넷으로 당첨 번호를 다시 검색했습니다. 똑같았어요. 제가 1등에 당첨된 게 맞았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지? 갑자기 무서워졌어요. 기쁨보다는 두려움이 먼저 찾아왔습니다. 이런 큰 돈을 제가 감당할 수 있을까 싶었거든요. 지영이에게 당장 말해야 할까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혹시 이 모든 게 착각이라면 어떻게 하죠? 휴대폰으로 로또 홈페이지에 접속했습니다. 당첨번호 확인 서비스가 있었어요. 로또 1년 번호를 입력했습니다. 축하합니다. 1등에 당첨되셨습니다. 화면에 글자가 떴어요. 이제 정말 확실해졌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내일 수업 준비를 해야겠다고 생각했었는데요. 이제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차라리 몰랐으면 편했을까? 이상한 생각이 들었어요. 행복해야 할 순간인데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돈이 생기면 분명 좋은 일들이 많을 텐데 왜 이렇게 혼란스러울까요? 새벽까지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옆에서 자고 있는 지영이와 민준이를 바라봤어요. 이 돈으로 우리 가족이 행복해질 수 있을까 생각했습니다. 아침이 밝았어요. 평소처럼 일어난 지영이가 아침을 준비했습니다. 여보, 오늘 기분이 좋아 보여요. 그래. 왠지 모르게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은 느낌이에요. 지영이는 몰랐지만 이미 좋은 일이 생겼습니다. 아니, 좋은 일인지 나쁜 일인지는 아직 모르겠지만요. 월요일 아침 로또 복권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여전히 모든 번호가 맞았어요. 꿈이 아니었습니다. 당첨금 수령을 위해 필요한 것들을 인터넷으로 찾아봤어요. 신분증, 당첨 복권, 그리고 인감도장이 필요했습니다. 수령 기간은 6개월이었죠. 학교에서 수업을 하는데 집중이 안 됐어요. 아이들 앞에서 조선시대 이야기를 하고 있는 제 자신이 우습겠습니다. 선생님 괜찮으세요? 한 학생이 물어봤어요. 응, 괜찮다. 하지만 전혀 괜찮지 않았습니다. 45억이라는 숫자가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거든요. 점심시간에 동료 선생님이 다가왔습니다. 성호야, 요즘 복권 당첨자들 이야기 많이 나오더라. 갑자기 큰돈 생기면 조심해야 한대. 왜요? 주변에서 돈 빌려달라는 사람들이 몰려온다는 거야. 가족끼리도 싸운다고 하더라. 갑자기 등에 식은땀이 났습니다. 제가 당첨된 걸 누가 알면 어떻게 될까요? 그날 밤 지영이에게 말해야겠다고 결심했어요. 더 이상 혼자 감당할 수 없었거든요. 지영아, 할 말이 있어. 뭔데요? 우리가 로또에 당첨됐어. 뭐라고요? 지영이가 믿지 못하겠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로또 용지를 보여줬습니다. 이게 정말이에요? 응, 1등이야. 45억. 지영이가 주저앉았습니다. 저와 똑같은 반응이었어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단 아무에게도 말하면 안 돼. 특히 우리 부모님들께도. 지영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는 밤늦게까지 이야기했어요.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지, 돈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며칠 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장태수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성호야, 요즘 어떻게 지내? 그냥
그렇게 살죠. 혹시 시간 되면 만날까? 지난번에 얘기했던 투자권 말이야. 뭔가 이상했습니다. 갑자기 왜 연락을 했을까요? 설마 제가 당첨된 걸 알까요? 저는 투자할 돈이 없어요. 그게 말이야, 요즘 들리는 소문이 있어서.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무슨 소문이요? 아니다, 그냥 만나서 얘기하자. 전화를 끊고 나서 지영이에게 물어봤어요. 혹시 누구한테 얘기했어? 아니, 아무에게도 안 했어요. 하지만 불안했습니다. 장태수의 전화 타이밍이 너무 의심스러웠거든요. 그때 과거 일이 떠올랐습니다. 결혼 초반 신혼집을 구할 때였어요. 장태수가 도와주겠다고 나섰었죠. 너희 신혼집은 내가 보장해 줄게. 좋은 집 알아봤어. 그때 저는 장태수를 믿었어요. 대학 때부터 친했던 친구였거든요. 부동산 일을 한다니까 전문가인 줄 알았죠. 장태수가 소개해준 집은 강남의 전세 매물이었습니다. 보증금이 2억이었는데 시세보다 싸다고 했어요. 이 정도 조건은 흔하지 않아. 집주인이 급하게 나가려고 해서 이 가격에 내놓은 거야. 저희는 부모님께 돈을 빌려서 전세 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6개월 후에 문제가 생겼어요. 집주인이 사기꾼이었던 거죠. 실제 집주인은 따로 있었습니다. 장태수가 소개해준 사람은 가짜 집주인이었어요. 저희는 2억을 날렸습니다. 그때 지영이와 엄청 싸웠어요. 왜 제대로 확인도 안 하고 계약했어요? 장태수를 믿었으니까. 친구라고 다 믿으면 어떡해요? 몇 달 동안 지옥 같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부모님께 빌린 돈도 갚아야 했고 새로 전세집도 구해야 했어요. 저희 신혼생활은 빚 때문에 엉망이 됐죠. 장태수에게 따졌을 때 그는 모른다고 잡아댔어요. 나도 속은 거야. 미안하다. 하지만 너무 뻔뻔했습니다. 분명히 뭔가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 일 이후로 장태수와는 연락을 끊었습니다. 이제 그 장태수가 다시 연락을 했어요. 로또 당첨 직후에 말이죠. 우연일까요? 불안한 마음에 지영이와 상의했습니다. 혹시 장태수가 우리 당첨 소식을 알았을까요? 글쎄요. 아무에게도 말 안 했는데 그럼 왜 갑자기 연락을 했을까? 답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장태수를 절대 믿으면 안 된다는 건 말이에요. 장태수가 또 전화를 했습니다. 성호야, 내일 시간 어때? 무슨 일이에요? 좋은 얘기가 있어. 카페에서 만나자. 거절하고 싶었지만 이상하게 의심받을까봐 만나기로 했어요. 다음 날 약속 장소인 카페에 갔습니다. 장태수는 이미 와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성호야, 정말 오랜만이다. 그러게요. 요즘 어떻게 살아? 교사 월급으로 사는 게 쉽지 않지. 장태수의 말투가 예전과 달랐습니다. 뭔가 확신에 찬 느낌이었어요. 그냥 살죠. 성호야, 나 다 안다. 갑자기 직설적으로 나왔습니다. 뭘 안다는 거죠? 네가 로또에 당첨된 거 말이야.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어떻게 알았을까요? 무슨 소리예요? 부인하지 마. 확실한 정보야. 장태수가 웃으며 말했어요. 어떻게 알았어요? 그건 중요하지 않아. 중요한 건 우리가 함께 일할 수 있다는 거지. 무슨 말이에요? 45억을 그냥 통장에 넣어둘 거야. 그럼 세금만 엄청 나가. 내가 좋은 방법을 알고 있어. 장태수가 뭔가 종이를 꺼냈습니다. 이것 봐. 부동산 투자 상품이야. 1년에 30% 수익을 보장해줘.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내가 직접 운영하는 거야. 너만 믿고 맡겨봐. 옛날 일은 내가 미안했어. 순간 과거의 상처가 되살아났습니다. 2억을 날렸던 그 일 말이에요. 장태수 씨, 저는 관심 없어요. 야, 그때 일은 정말 미안했다고. 이번엔 다르다니. 안 된다고 했어요. 일어서려는데 장태수가 제 팔을 잡았습니다. 성호야, 생각해봐. 45억을 혼자서 어떻게 관리할 거야? 복권 당첨자들 보면 대부분 망하잖아. 그건 제가 알아서 할게요. 너 혼자서는 못해. 전문가가 필요하다고. 장태수의 목소리가 점점 강해졌어요. 저는 다른 전문가를 찾을 거예요. 다른 전문가? 누가 믿을 만한데? 그때 머릿속에 떠오른 사람이 있었습니다. 대학 동기 중에 변호사가 된 친구가 있었어요. 그리고 지영이 친구 중에 회계사도 있었죠.
장태수 씨, 저는 정말 관심 없어요. 그만 가겠습니다. 장태수의 얼굴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성호야, 후회하지 마. 혼자서는 절대 못해. 집으로 돌아와서 지영이에게 말했어요. 장태수가 우리 당첨된 걸 알고 있어. 어떡해요? 모르겠어. 투자하자고 했어. 절대 안 돼요. 예전에 당한 것도 모자라서. 그날 밤 우리는 진지하게 상의했습니다. 혼자서는 정말 어려울 것 같았어요. 하지만 장태수 같은 사람은 절대 믿을 수 없었죠. 며칠 후 변호사 친구에게 연락했습니다. 민수야, 좀 도와줄 수 있을까? 뭔데? 복권에 당첨됐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민수는 놀라면서도 구체적인 조언을 해줬습니다. 일단 세무사부터 만나야 해. 세금 문제가 복잡하거든. 그리고 신탁회사도 알아봐. 지영이 친구인 회계사 은혜도 만났어요. 이런 큰 돈은 처음이야. 어떻게 관리해야 할까요? 분산 투자가 중요해. 한 곳에 몰아넣으면 위험해. 전문가들의 조언을 들으니 마음이 놓였습니다. 장태수 같은 사람이 아닌 정말 믿을 만한 사람들이었거든요. 당첨금 수령 절차도 밟았습니다. 농협에 가서 모든 절차를 마쳤어요. 정말 45억이 저희 계좌로 들어왔습니다. 그 후 한 달 동안 바쁘게 보냈어요. 세무 처리, 투자 계획, 보험 가입 등등 모든 걸 전문가들과 상의해서 결정했습니다. 장태수는 몇 번 더 연락했지만 받지 않았어요. 문자도 계속 보냈지만 무시했습니다. 어느 날 학교에서 수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조선 후기 실학사상에 대해 설명하고 있었어요. 정약용, 박지원 같은 실학자들은 현실을 개혁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실천이었어요. 그때 문득 생각했습니다.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것도 실천이구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건 운이 아니라 선택입니다. 아이들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좋은 기회가 와도 잘못 선택하면 망할 수 있어요. 반대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올바른 선택을 하면 길이 열립니다. 수업을 마치고 나서 뿌듯한 마음이 들었어요. 저 역시 올바른 선택을 했다는 확신이 들었거든요. 장태수의 유혹을 뿌리치고 정직한 방법을 택한 것, 그것이 제가 내린 최선의 선택이었습니다. 이제 저희 가족의 새로운 삶이 시작됐어요. 돈이 전부는 아니지만 좀 더 여유 있게 살 수 있게 됐습니다. 더 중요한 건 제가 스스로 자랑스러워할 수 있다는 거예요. 복권 당첨은 단순한 행운이 아니었습니다. 제 인생의 가치관을 다시 세우는 계기가 됐어요. 운보다 중요한 건 선택이라는 걸 깨달았으니까요.